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위례초등학교 교사 김진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헬로메이플을 활용한 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 사실 저도 아트봉봉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마침 수업에 썼었거든요. 근데 앞에 그 김인수 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수업을 잘 듣고 있어서, 제 발표 순서도 사실 좀 까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수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헬로메이플을 사실 써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헬로메이플 수업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첫 시간에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들을 선생님들께 조금, 제가 겪었던 거를 좀 나눠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초 기능을 사실 코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또는 코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 이 기초 기능을 어떻게 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주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수업에 적용했던 많진 않지만 적용했던 사례, 그리고 어떤 꿀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수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는, 저는 사회 수업이, 이제 4학년 사회 수업이 너무,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학습자 주도의 그런 수업인데, 그 주제 자체가 4학년 수업에 이제 국가유산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국가유산을 평소에 얼마나 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국가유산이 어디까지이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또 가르친다고 해도 그 단원의 내용 자체가 답사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답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교과서에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정말로 이게 내 삶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나의 일상생활에 전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사회 수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사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넘어서 메타버스 공간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 이용을 하고 있는 그 헬로 메이플이라는 그 이제 사실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용 그 플랫폼인데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게임형으로 학습의 흥미도 유발을 하고 학생들이 이 학습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그 국가유산에 대한 보호성을 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화재에 대한 죄송합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이제 국가유산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국가유산에 대한 친근감이나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즉, 학생들이 이 국가유산 자체를 좀 친근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코딩하고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도 더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수업을 짜보면 어떨까 싶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로 메이플이라는 수업은요, 이 수업을 위한 그 사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헬로 메이플 사이트에 이렇게 헬로 메이플이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웹에서 실행하기랑 PC 앱 설치하기 두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올해는 PC 앱 설치하기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사용을 했을 때 이거를 PC 앱에다 설치를 했을 때 제 거는 되게 잘 됐는데 학생들이 거의 한 20명 넘게 접속을 PC 앱으로 설치하고 같이 접속을 하는데 접속하는 데만 2,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그때 조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그럼 웹에서 실행을 해보자. 그랬는데 올해는 웹에서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잘 지금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작년에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올해는 PC 앱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웹으로 실행을 했는데 매우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도 웹 실행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헬로메이플에 회원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회원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비번을 이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지금 제가 예시로 한번 AI 융합교육 연구회로 학급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런 배경화면도 그냥 AI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은 바로바로 생성이 돼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따로 사진 같은 거 메인 사진을 만들지 않으셔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닉네임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닉네임이 뭐지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학생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뭐 개인정보 때문에 선생님이 그럼 이름으로 할까, 닉네임으로 할까 했더니, 저희 반 학생들은 자기 이름도 괜찮대요. 사실 이게 어디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입력하실 때 사실은 한 명씩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줄바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엑셀을 일괄 양식으로 업로드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되나 싶었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다 명렬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명렬표에 엑셀 시트에 이름만 쭉 복사를 해서 컨트롤 CV를 하시면 이렇게 엔터를 친 것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이런 예시 사진이 그냥 엑셀 시트에서 컨트롤 CV를 해서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쉽게 닉네임을 추가를 하시고 학생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급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닉네임으로 로그인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닉네임 뒤에 랜덤한 숫자 5자리 숫자가 붙어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비밀번호도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요. 이래서 학생들이 학급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저로부터 부여를 받고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로그인하는 과정인데요. 이 로그인을 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이게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여기에 이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1234, 1111 이런 비밀번호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작년에 다 다르게 했더니 다르게 하고 꼭 적어 놓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적어 놓지 않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 저 뭐 로그인이 안 돼요 해가지고 수업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다 똑같이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QWER 1, 2, 3, 4 느낌표 이런 식으로 다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똑같이 지정을 하라고 했더니 이게 아이디가 다르니까 비밀번호는 똑같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수업 때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옆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은 그 비밀번호를 임시 비밀번호 다시 재발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크롬북에서 이 헬로 메이플이 구동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롬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디버 기기가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크롬북이 되면 당연히 아이패드도 되겠지? 하고 아이패드로 접속을 시도를 했는데 저희 반이 27명인데 그중에 4, 5명이 오류창이 뜨면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사실 원인은 이제 여쭤봤는데 문의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 뭐 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어쨌거나 접속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첫 수업 때 바로 이제 컴퓨터실로 중간에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화면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을 화면에 띄워주고, 학생들이 그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자신의 학습 노트에 적어 놓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본인들이 또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그 비밀번호도 물론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게 저희가 설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트에 적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기억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이라는 사실 큰 산을 넘으면 이 다음부터는 이 헬로 메이플을 사용하시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바타 꾸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용에서는 원래 그 메이플 스토리에 유료로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에게 이런 캐릭터 컨셉이나 또는 뭐를 강조해서 할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도록 좀 질문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들한테 그냥 만들려고 하면 정말 온갖 장신구들을 다 걸쳐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걸 나중에 캔바를 통해서 또 소개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소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저도 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했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캐릭터들을 좀 더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캔바에서도 본인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생일도 설정을 하고 뭐 MBTI까지 설정을 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이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코딩을 엔트리 같은 것도 그냥 약간 좀 기본 블록 같은 거를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헬로메이플에는 배우기에 들어가시면은 튜토리얼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튜토리얼을 학생들이 어디 어디로 누르세요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 기본적인 코딩들을 모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포터를 활용해서 이동하는 방법까지 다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이 7가지 조작법을 여기서 다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거 하실 때 뭐 주변에 돌아다니시면서 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만 도와주시면 기본 코딩은 다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인증서를 또 본인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름을 입력해서 인증서를 한번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튜토리얼 옆에 놀이학습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개의 특정 블록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 보내기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을 맞추거나 정답을 맞췄을 때 신호를 보내거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어떤 신호를 보낸다. 이런 그 블록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특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습 과제를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하나씩 하면 좋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게 플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헬로메이플에서 만들어 놓은 게임도 많고 또 이 다른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제작해 놓으신 게임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 게임을 체험하면서 또 이거를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코딩 내역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자유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 기능을 익혔다면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요즘에 유행하는 탐구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뭐 이래저래 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로 제가 학습 목표로 이끌어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 과제를 내준 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사진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눈 이후에 이제 그럼 헬로메이플에서 국가유산 보호 스토리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좀 오늘의 그 학습 주제에 맞을 만한 그 맵을 선생님들께서 여기저기 그 만들어 놓아져 있는 그 맵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미리 플레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거에 좀 적합한 맵을 미리 사전에 탐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본인들의 게임을 만들기 전에 이 기존 게임을 먼저 플레이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변형할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변형할 때 이제 배경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사실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제 학생들하고 1시간 정도, 한 차시 정도 시간을 내셔서 좀 학습을 시켜주시면 그 수업을 하실 때 이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 수업 하실 때는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나만의 국가유산 보호하기 게임에서는 그 대화하는 부분이 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당 그 드래곤이 나오고 이제 그 주인공이 내가 이걸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러면은 뭐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빨리 국가유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주는 척 하면서 이걸 보호하는 뭐 그런 스토리를 저는 원했었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캐릭터가 대화를 하려면은 사실은 한 명이 말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 캐릭터가 말을 할 때까지 이걸 좀 기다려 가면서 그 대화를 넣어야 돼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학생들도 요게 이 대화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순차 구조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어야 됐고 그 다음에 배경과 캐릭터를 또 어떻게 상황에 맞게 바꿀지 그래서 이 스토리의 구조상 국가유산과 어떻게 개연성을 넣을지 아이들이 많이 탐색을 했고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막상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유산 오브젝트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해서 학생들이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임은 이렇게 출시하기를 누르면 이게 너무 좋은 게 학급 월드에 자동으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캔바에서 뭘 만들거나 뭐해서 만들거나 하면은 물론 저희끼리도 볼 수 있지만 같은 반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게 할 때 패들렛이나 어떤 다른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다른 도구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급 월드에 자동으로 출시가 돼서 교사나 학생이나 우리 반의 학급 월드에 가면은 바로 학생들이 출시한 게임, 우리 반 학생들이 출시한 게임을 바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따로 공유 플랫폼이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서로 간에 게임을 해보고, 내 친구가 만든 게임을 리메이크를 누르면은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도 탐색하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실제로 여기에 원래 집에 들어가면 여기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을 이렇게 국가유산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넣었고, 사실은 이제 리무브 비지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배경 제거하는 것까지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다운받고 다운받은 사진을 리무브 비지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배경 있는 채로 넣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퀴즈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유산 문화유산 뭐 이런 거에 대한 퀴즈까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헬로메이플을 활용해서 이 수업을 했을 때, 일단은 이게 단순한 코딩 툴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토리를 넣고 이야기를 넣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국가유산에 대해서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국가유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업로드한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좀 애착을 가져서 저는 이 수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친근감을 느끼고 나의 것으로 느끼게 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제일 좀 좋았던 거는 이 학급월드가 있어서 학급 내에 전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콘텐츠 관리도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학급 내 친구들하고 소통도 되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학급 환경이 조성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그 헬로메이플에서 이제 어디 어디로 사이트로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그 맵을 플레이를 해보고 그걸 같이 리메이크 해봅시다로 저는 진행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 다음 부분에 제가 넣었었는데, 그게 없어졌나 봅니다. 네, 그래서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헬로메이플을, 로그인을 여기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학급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학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급월드에 가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제출한 과제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모여 있고 알고 보니 여기 학습 과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요거 학습 과제를 사용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혹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학습 과제 만들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그 학생들이 참고할 월드가 여기에 나오고 학습에 사용할 월드, 즉 참고할 월드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학습에 사용할 월드는 직접적으로 이 학습에 참고할 이 학습에서 본인이 이제 이어서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들을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기존에 있던 이 플레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헬로메이플 기초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메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리메이크 개인으로 해서 다 새롭게 이거를 또 제작을 해보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급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면은 학생들이 이 과제에 들어가서 방금 제가 소개를 했던 어디 들어가서 어느 맵을 찾으세요를 안 해도 그 해당되는 맵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만들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이 방법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헬로메이플을 사용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연락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